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 사람들의 갯벌짓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적이 침입했는데 한가하게, 어찌 보면 한심하게 대장경을 새기고 있었는데 고려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는 뭐에 대해서 살폈냐면요, 16세기에 세계 체제가 처음으로 성립한 게 아니라 이미 13세기에 몽골 제국 하에서 봉건적인 세계 체계가 형성이 됐었다,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 시간에는 이 거대한 몽골 제국 바로 옆에 붙어 있던 고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거대한 몽골 제국에 복속되지 않고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고려, 정말 신기합니다. 고려는 어떻게 복속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이유셔서 봐줬을까요?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몽골은 1231년부터 1259년까지 무려 30년 동안 6차례에 걸쳐서 고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2차 침입에서는 몽골 장수 살리타를 승병이었던 김윤후가 사살하는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몽골군의 잔인성들에 대해서는 세계가 치를 떨었는데요. 심지어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어린아이를 죽이는 이런 잔인한 몽골군이 고려에 침입했기 때문에 고려의 피해는 막대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역사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몽고군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무려 20만이고 죽은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으며 몽고군이 지나간 자리는 쑥대밭 잿더미가 돼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저는 계속해서 몽골군이라고 발음을 했는데 여기 한자는 몽고군이라고 돼 있죠. 우리는 최근까지도 몽골 반점이라고 하지 않고 몽고 반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과서를 비롯하여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몽고가 아니라 몽골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몽고라는 말을 몽골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 싫어하느냐? 원래 몽골이라는 말을 한자로 표기를 하면서 몽고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이 한자 뜻이 좋지 않습니다. 이때의 몽자가 바로 멍청한 몽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할 때 쓰는 말이냐면요, 무지몽매하다 할 때 그 몽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자도 별로 좋지 않죠. 올드하고 낡아 빠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몽고라는 말 속에는 중국인들이 주변 족속들을 깔보는 중화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예가 뭐가 있냐면요, 에스키모가 있는데요, 에스키모라는 말은 날고기를 먹는 야만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서양 사람들이 에스키모를 비하하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족속으로 이누이트족이라고 불러주는 게 좋습니다. 하여간 이런 잔인한 몽골군이 쳐들어왔는데 화살촉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쏘게 해야 되는데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 사람들은 대장경을 새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었어요. 정말 어찌 보면 한심한 일이죠. 멍청한 짓이고. 그래서 고려 사람한테, 야 고려 사람 말해봐, 너 왜 이렇게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니? 라고 고려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면 고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랍니다. 꺼지세요.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힘으로, 다시 말해서 대장경을 조판해서 외적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랍니다. 예, 맞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새겼는데요, 몽골의 침입대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몽골은 13세기에 아까 침입을 했었고요, 거란족은 10세기 말, 그래서 1차 침입이 그 유명한 고려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 1차 침입이 있었고요, 도합 3차례에 걸쳐서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1차에서는 서희가 세치어로서 강동 육지를 획득을 하게 되는 거고요, 2차 침입 때는 양규가 잘 싸웠고요, 3차 침입 때 그 유명한 강감찬이 나서서
기주대첩으로 몽골군을 미쳤습니다. 예, 거란족을 박살을 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거란족을 박살을 내고 나서 천리장성을 축조를 하는데요. 압록강부터 도련포까지 축조를 해서 거란과 여진족을 막아내게 됩니다. 강감찬 장군은 우리 곁에 아직도 이렇게 있네요. 예, 지하철 2호선에요. 서울대 옆에 여기 바로 낙성대역인데요. 사람들이 그곳이 바로 강감찬 장군의 사당인 것을 모르나 봅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알겠는데 그 옆에 있는 낙성대는 어떤 대학이지? 원서 한번 써볼까? 예,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낙성대 가로 열고 강감찬역으로 최근에 바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고려 사람들은 거란이 침입을 했을 때 거란족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초조대장경을 새겼습니다. 이때가 아까 1010년에 2차 침입이 있었는데 그 다음해부터 초조대장경을 세워서요. 무려 76년 동안이나 새겨서 1087년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 힘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거란족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몽골이 침입을 하면서 2차 침입 때 그 살리타를 사살하던 그 2차 침입 때 불행하게도 초조대장경이 소실이 되게 됩니다. 초조대장경은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었냐면요. 왜? 아무래도 위에서 많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좀 남쪽에 있었고요. 대구의 팔공산, 험한 산이어야 되겠죠. 팔공산에 있는 부인사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몽골족 애들이 와서 이거를 불태우게 됩니다. 고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외적이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대장경을 외적이 불살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려 사람들은 또다시 대장경을 조판을 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4년 후, 그러니까 1236년부터 15년에 걸쳐서 다시 대장경을 새기게 되는데 이게 지금 남아있는 8만 대장경이 되겠습니다. 이 대장경은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고요. 합천 그러면 제일 유명한 사람은 전두환입니다. 자, 이러한 8만 대장경을 새겼고요. 이 8만 대장경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는 경판수, 그렇죠. 그 새긴 판본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8만 1258장이 되고요. 글자 수는 5200만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무게로 따지면요. 8톤 트럭의 35대 분량이기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사업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을 한 8만 대장경에 의해서 고려 사람들이 외적을 물리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고려 사람들의 말대로 8만 대장경을 새겼기 때문에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이거는 우연의 일치에 불과했는지 이거는 그야말로 정신승리에 불과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3편에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